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웨이브 옵틱스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얘기했었고, 하지만 웨이브 옵틱스에서도 큰 앞에 있는 장애물의 크기가 큰 극한으로 가면 우리가 지오메트리컬 옵틱스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오메트리컬 옵틱스랑 웨이브 옵틱스의 가장 큰 차이는, 지오메트릭 옵틱스에서는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빛의 파장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빛은 파동의 성질을 보이지 않고 바로 빛이 직진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 문제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는 웨이브 옵틱스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했는지 몰라, 이 물에서 물결을 이렇게 보내면 다음과 같은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 여기서 이 나오는 파동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평면파를 보내줘도 여기 있는 요 빨간 것들 사이 한 칸이 이 파동의 파장이면, 요 앞에 있는 틈이 파장의 6배인 경우, 3배인 경우, 1배 반인 경우, 이런 걸 보면 이 경우는 사실 거의 똑바로 진행하는 것 같지만, 점점 앞에 있는 구멍의 사이즈가 점점 파장에 가까워질수록 뭐냐면 빛이 똑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여러 방향으로 휘어져서 나가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이런 걸 디프렉션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똑바로 가기보다는 똑바로 가는 거 말고 많이 휘어나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 다음과 같은 파동의 특징, 파동의 가장 큰 특징은 리니어 슈퍼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간섭, 인터피어런스랑 디프렉션, 회절을 한다는 건데, 우리 인터피어런스는 들어봤지만 디프렉션은 우리 빛에서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우리 좀 이따가 좀 더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영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예요. 영이 너무 그거 아닌가? 그건 딴 얘기죠. 그게 누구지? 그건 딴 얘기고, 어쨌든 뭐냐면 다음과 같이 파동이 처음에 슬릿 하나, 구멍이 하나 있는 슬릿을 뭐 파장보다 짧은 거 이렇게 딱 들어가면 막 퍼지죠. 퍼져서 여기 있는, 여기다가 슬릿을 2개를 놔둬요. 2개를 놔두면 여기서 각각 또 파동이 지나가서 쭉 퍼져나가겠죠. 물론 다음과 같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우리가 호이겐스 프린시플에서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호이겐스 프린시플을 어떻게 생각하냐. 전부 다 진행을 하는데 각각의 점이 포인트 소스에서 나와서 쭉 가는데, 포인트 소스에서 나오는 걸로 돼서 각각에다 인터페런스를 일으켜서 나온 결과가 이거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서는 딴 데는 다 흡수가 되지만 여기서 있는 포인트 소스들이 각각 저 웨이브를 내서 이렇게 쭉 퍼지는 걸로 우리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 경우 이제는 뭐냐면 소스가 2군데죠. 소스가 2군데서 나가면 여기서 나가는 이런 파동과 여기서 나가는 이런 파동이 보면 2개가 나가게 되는데, 2개가 나가게 되면 2개를 합한 파동은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하면 2개를 더하면 되죠. 왜냐하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하니까 2개를 더하면 다음과 같이, 이게 우리가 파동의 맥시멈을 나타낸 이 파형이라면, 또 맥시멈이 만나는 이곳은 틀림없이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해서 더 파동이 커질 테고, 이것과 이쪽에 이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거랑 합하면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해서 파동이 작아질 테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동의 세기가 컸다 작았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인터페어런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잔잔한 연못에 여러분들이 2발을 담그고 그냥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노래를 하나 들어야죠. 노래를 들으면서 장단을 맞추면 나오는 물결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 그거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앞에다가 스크린을
딱 두면 이 다음 같은 파동이 그래서 여기 만나는 것 중에서 뭐냐면 두 개의 파동이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를 가지는 아주 완전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곳에서 맥시멈, 완전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곳에서 미니멈, 그리고 그 사이는 적당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보강의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다음과 같은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영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에서 처음 발견을 했고, 우리 이거를 인터피어런스, 빛이 파동이라는 성질을 가진, 다시 말해 왜 파동이라는 성질을 가졌냐면 파동은 슈퍼포지션이 가능하고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면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더해지면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킨다는 파동의 성질을 우리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실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우리 해야 될 물음이 굉장히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이 패턴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를 들면 이 밝은 거랑 이 밝은 거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 어두운 거랑 어두운 거 사이의 간격은 얼마냐? 밝은 거랑 어두운 거 사이의 간격은 얼마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도대체 이게 여기는 밝고 어둡다는데 이 인텐시티를 우리가 어떤 양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물리량에 대한 함수로, 오실레이팅 하는 펑션이니까 함수로 쓸 수 있냐? 좀 더 퀀티터티브하게.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안 했죠. 그렇지만 우리 여기 나오는 빛의 세기를 어떤 함수로 쓸 수 있냐 하는 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왜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하는데 앞에다 이런 거 꼭 하나 갖다 놔야 되냐 하는 문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갖다 놓냐면 여기서 나오는 빛과 여기서 나오는 빛이 두 개가 서로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려면 둘 사이의 페이스 디퍼런스는 시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해야 돼요. 항상 일정하지 않으면 랜덤하면 두 개가 섞여서 에브리지 아웃 되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앞에 있는 이 슬릿이 없으면, 그래서 전구 혹은 햇빛 이런 걸 두면 여기 들어오는 빛과 여기 들어오는 빛은 다른 소스에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들어오는 거는 또 다른 소스에서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면 이 둘 사이의 페이스의 차이는, 물론 여기서 나오는 나중에 페이스 디퍼런스를 계산하겠지만 페이스의 차이는 들어온 빛이 각각 어떤 페이스를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우리 이게 없으면 다음과 같은 빛은 아무 둘 사이의 페이스 릴레이션이 랜덤하다 이거예요. 랜덤한 경우에는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생기질 않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렇게 랜덤하지 않게 만들어 주려면 앞에다가 다음과 같은 슬릿을 만들어 주면 다른 것도 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여길 들어오면 여길 들어온 빛이 여길 가면, 물론 여기서 이게 딱 중간에 있다면 여기 간 거리랑 여기 간 거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경로차가 좀 있으면 보겠지만 페이스의 디퍼런스에 비례해요. 왜냐하면 여기로 간 게 파장의, 이게 길이가 파장의 100배라고 하면, 파장의 100배라고 하면 페이스로 치면 파장 한 개 간 게 2파이의 페이스니까 2파이 곱하기 100개의 페이스를 간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리를 가면 여기도 똑같은 페이스를 갔으면 이 둘 사이의 페이스의 차이는 없죠. 그 다음에 오는 파동도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그 페이스의 차이는 항상 똑같은 파동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우리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뭐냐면 햇빛 혹은 전구에서 나오는 빛, 이와 같이 제멋대로 랜덤한 다음과 같은 빛이 나오는 경우를 앞에 싱글 슬릿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이 두 개의 소스에서 나오는 빛이 항상 위상이 같은 파동, 어떤 두 소스에서 나오는 위상이 같은 파동을 우리가 coherent wave라고 해요. 물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는 코헤어런트하지 않은 웨이브겠죠. 코헤어런트하지 않은 웨이브가 여기서 들어올 경우.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코헤어런트한 웨이브를 쓸 수 있나? 웨이브 파동 중에 그런 게 있나? 있어요. 레이저 같은 게 그래요. 레이저는 처음부터 만든 게 뭐냐면 나온 빛이 항상 이렇게 빛이 이렇게 좀 레이저 빛이 항상 이렇게 실처럼, 물론 가늘게 나오지만 그리고 약간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에서 나오는 그 빛들이 뭐냐면 항상 페이스가 똑같도록. 그래서 그때는 앞에 있는 싱글 슬릿을 놓지 않고
더블 슬릿에다 레이저를 집어넣어도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영 시절에는 이 레이저를 실험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레이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같은 걸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앞에다 싱글 슬릿을 놓는 아주 간단하고 똑똑한 방법으로 다음 같은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보였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볼 거라 이거야. 인터피어런스 패턴 어떻게 볼 거냐? 우리 처음부터 수식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실제로 유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먼저 물리적인 양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앞에서 여기 싱글 슬릿이 있었지만 우리 이제 그거는 다 여기서 인시던트 웨이브가 코어런트한 웨이브라고 치면 여기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arge D, 그 다음에 요 슬릿 S1과 S2의 요 틈은 굉장히 가늘다고 생각하고 요 둘 사이의 간격을 스몰 d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스크린상에 Y라는 요 중심 두 슬릿의 가운데에서부터 Y라는 높이에 떨어져 있는 점 P에서 이 나오는 패턴이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맥시멈이 될 경우 혹은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미니멈이 될 경우에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조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서 나간 게 그러면 이렇게 가면 R1,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경로의 두 개의 경로의 차이는 두 개의 페이스의 차이랑 우리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뭐 어떻게 하냐면 한 파장 가면 2파이 라디안,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 라디안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장 하나마다 페이스가 2파이 라디안씩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그거를 굳이 식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고 싶냐면, 굳이 내가 이것을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 쓰면 어떻게 되나? 패스 디퍼런스는 패스 디퍼런스를 람다로 나눠주면 이게 뭐냐면 파장의 몇 배냐는 거죠. 간 거리가. 그럼 이거는 파이가 경로 디퍼런스는 그게 2파이, 왜냐면 한 람다마다 2파이씩 하니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그죠? 그런가? 그럼 이게 1이면 2파이죠. 그렇죠? 2람다면 4파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비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패스 디퍼런스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예요. 피지컬 패스 디퍼런스가 아니라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는 그냥 놔두고 여기다가는 유리를 놔두면 그럼 이 두 개는 경로차가 물리적인 경로차가 아니라 그 안에 파장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를 보는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를 봐야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만큼 복잡하지 않죠. 왜냐면 그냥 공기니까. 우리 좀 이따가 그럼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를 써야 되는 그 미묘한 차이가 나오는 문제를 우리 살펴볼 테니까 우리 그거는 나중에 걱정하도록 하고, 우리 먼저 보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여기서 R1 여기서 R2를 가면 두 개의 틀림없이 여기 과장되게 그래서 우리 잘 보이지만 두 개의 패스 디퍼런스가 있죠. R1과 R2가 길이가 다르니까 R1과 R2의 차이가 바로 패스 디퍼런스가 될 거고, 그 패스 디퍼런스가 파장의 몇 배냐인가를 알면 그 사이의 페이스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이 페이스가 뭐냐면 두 개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려면 이 두 개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려면 페이스 디퍼런스가 어떻게 되나? 2파이의 정수배 혹은 경로로 보면 파장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야 두 파동이 완전 보강 간섭을 일으킬 테고, 두 개가 반파장만큼 차이 혹은 페이스로 보면 파이 레디안만큼 차이가 날 때 완전 상쇄 간섭, 그래서 미니멈이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의 경로 차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문제죠. 경로 차이 R1-R2인데 R1-R2라 그러면 그렇지. 그냥 쓰면 복잡하니까 뭔가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D랑 스몰 d랑 라지 d를 굉장히 과장되게 그렸지만, 우리 보면 과장되게 그렸지만 우리 좀 더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가는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되게 이 두 개가 거의 평행하죠. 멀리 스크린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아주 올라가 있진 않죠. 이렇게 됐으면 결국 한 군데서 만나지만, 굉장히 과장되게 그린 거지만, 이거를 요거보다 이게 굉장히 D가 굉장히 크면 빛이 거의 이렇게 가죠. 거의 평행하게 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물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걸 y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d 라지 d분의 y로 주어지는 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경로지 요걸 이렇게 딱 평행선이니까 수선을 그으면 요만큼이 밑에 게 더 갔죠. 요만큼이 얼마야? 요게 슬릿의 간 차이니까 요거에 d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양이죠. 요게 경로차죠. 그래서 우리가 d 사인 경로차를 보면 포인트 옵션 d 사인 세타가 드디어 path difference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람다의 정수배면 완전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맥시멈, 그거 말고 m 플러스 그거랑 반파장 차이가 나면 미니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동의 인터페어런스 패턴에서 완전 보강 간섭, 완전 상쇄 간섭이 일어날 조건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물론 m은 둘 다 인티저로 0, 1, 2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물론 요 다 공식에서 의하면 여기서부터 요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중간에 수직인 요점 y가 0인 점은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의 path difference의 차이가 0이기 때문에, path difference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점에서는 중간에서는 보강 간섭을 할 거라는 거, 맥시멈이 나타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맥시멈은 밝게 빛나는 것은 d sin θ가 m 람다인 거, m은 정수 인티저, 여기서부터 0, 1, 2, 3, 4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곳이죠. 그런 다음과 같이 미니멈은 그거보다 반파장 차이 나는 거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죠. 그러면 이웃한 맥시멈들 사이의 간격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맥시멈이 있으면 여기 맥시멈이랑 요 맥시멈이랑 요 차이가 스크린 위에서 그 차이의 간격이 얼마냐고 보는 거면 우리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탄젠트 θ는 우리가 아주 저 먼 쪽이 아니라 요 근처에서, 중심에서 근처에서 볼 테니까, 중심 근처에서 보면 탄젠트 θ는 대략 세타랑 비슷하고, 그 탄젠트 θ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d분의 ym은 아까는 y라고 썼는데 ym은 뭐냐면 여기서 주어진 m번째 맥시멈이 주어져 있는 y의 위치를 ym이라고 합시다. 우리 m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사인 세타는 그것도 역시 세타가 작을 경우는 세타랑 비슷하니까 d 사인 세타가 m 람다니까 사인 세타는 d분의 m 람다죠. 그러니까 뭐냐면 탄젠트 세타가 세타랑 비슷하고 사인 세타도 세타랑 비슷하니까 d분의 ym이 d분의 m 람다랑 비슷한 거죠. 오케이. 그럼 델타 y는 이웃한 거라고 하면 하나는 ym 플러스 1에서 ym을 빼면 되죠. 혹은 ym에서 ym 마이너스 1을 빼도 돼요. 두 개의 이웃한 걸, 다시 말하면 m이 하나 차이 나는 그걸 생각해 보면 되니까, 이걸 해보면 델타 y는 d분의 d 이쪽으로 가고, m 람다에서 m 플러스 1에서 m을 빼면 1이니까 람다분의 d분의 람다 d로 주어지죠. 어렵지 않죠. 그럼 미니멈인 경우에도 똑같은 아규먼트를 쓰지만 여기 나와 있는 m 람다 대신에 m 플러스 2분의 1 람다를 쓰는데,
우리 여기 요 차이를 계산할 때는 요 2분의 1이 들어온 게 여기도 2분의 1이 들어오고 여기도 2분의 1이 들어오니까 상수가 되니까 역시 어두운 것과 어두운 것 사이의 간격과 밝은 것과 이웃한 밝은 것 사이의 간격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보아하니 지금 우리 얘기한 건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밝은 것과 밝은 거, 이웃한 밝은 것과 밝은 거, 이웃한 어두운 것과 어두운 사이의 간격이 같다는 걸 보였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 어두운 것, 밝은 것과 옆에 있는 어두운 것의 제일 어두운 사이의 간격, 요거랑 요거는 똑같을까? 그림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요. 똑같은 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그건 요 인텐시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를 실제로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고등학교에서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한 우리 인텐시티를 더블 슬리드 익스페리먼트에서의 인텐시티를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RLC 회로를 하면서 페이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 인터페어런스 패턴에서는 페이서를 쓰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냐? 뭐냐면 우리 슬릿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S1, S2, 그럼 S1에서 나와서 여기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는데 뭐냐면 빛이 온다는 건 결국 파동이 오는 거니까 파동이 온다는 거는 전자기파가 온다는 거죠. 전자기파가 온다는 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게 오는 거니까 여기서 오는 전기장, 폴러리제이션, 여기서 오는 전기장 두 개를 합하면 되죠. 전기장을 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는 파동이랑 여기서 오는 파동이랑 틀림없이 경로, path difference가 있으면 틀림없이 phase difference가 있죠. 비례하는. 그래서 하나가 E0라는 크기를 가지고 시간 t equals 0에서 이렇게 있다가 t일 때 이렇게 오메가의 각속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치면 요거에 Y축의 프로젝션, 그게 뭐냐면 sin 오메가 t죠. E0 sin 오메가 t, sin 그 타임 디펜던스를 보면 그걸 구할 수 있고, S2에서는 그거만큼 요 둘 사이의 페이스 차이가 phi라고 하면 요거보다 phi만큼 앞서서 E0, 물론 두 개가 똑같은 세기로 들어오면 E0가 있으면 요것도 역시 같은 오메가로 각속 돌면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마치 벡터처럼 생각해서 그 벡터가 도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 벡터의 크기랑 그 벡터의 페이스, 요 페이스란 건 X축에서부터 이 각도를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방법을 하면 그게 바로 요 밑에 아이디어를 그렇게 그랬죠.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벡터를 합하면 이렇게 합할 수도 있지만 E1 요거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한쪽 끝에다 놓으면 다음과 같이 E2 다음과 같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결과는 요 벡터죠. 노란 벡터가 역시 각속도 오메가로 도는 앵귤러 벨로시티 오메가로 돌 때 그때 요 크기 요거의 크기 그 다음에 요 각도 이걸 보면 각도를 볼 수 있죠. 그 각도가 바로 우리 베타라고 놓으면 여러분들이 잘 보다시피 이거랑 이거는 두 개가 길이가 같으니까 왜냐하면 요 슬릿이랑 요 슬릿에서 나온 파동의 세기가 다르지 않다고 하면 같으면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두 개가 크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서 이게 E0가 이루는 요게 파이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까 요게 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보면 파이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죠. 요 외곽은 내각의 합이죠. 두 내각은 두 베타죠. 투 베타가 파이가 투 베타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베타는 2분의 파이예요. 알았네. 그 크기는
크기는 어떻게 하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으면 E0의 코사인 2분의 베타가 요 반이고 그거에 2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뭐냐면 이 원은 Y축의 프로젝션을 얻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면 E는 2배 E0 코사인 베타.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면 요 길이가 E0 코사인 베타에 해당되니까 그거의 2배인 거죠. 2배가 돼서 E0 근데 아까 본 것처럼 파이가 2배의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를 파이로 쓰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뭐냐면 두 파동의 위상차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경로차로 바꿀 패스 디퍼런스로 바꿀 수 있고 우리 다음 같이 쓰면 그럼 뭐가 도움이 되냐?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거는 빛의 색이죠. 인텐시티죠. 빛의 인텐시티는 전달되는 에너지에 비례하는데 전달되는 에너지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앞에 있는 레이쇼는 생각하시면 이거는 이걸 그대로 쓰면 E 제곱은 4배 E0 제곱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인데 우리 앞에 있는 상수는 모르지만 비례상수는 모르지만 요거 하나만 있었을 때 2개가 있지 않고 하나를 가리고 하나에서만 나왔을 때 세기를 I0라고 하면 그러면서 E0 제곱은 I0에 비례할 테고 E 제곱은 이때 나오는 I에 비례할 테죠. 비례상수는 우리 모르니까 2개의 레이쇼를 취하면 비례상수는 각각 상쇄가 될 테니 I를 I0로 나누면 E 제곱을 E0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게 얼마냐면 4배 코사인 스퀘어 2분의 파이니까 I는 4배 I0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야. 그래서 본 것처럼 조금만 보면 위상차는 경로차를 람다로 나눈 거. 그러니까 경로차가 람다의 몇 배냐를 알면 거기다 2파이만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위상차와 경로차의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그 차이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말로 쓴 거를 식으로 쓰면 파이는 람다분의 2파이 경로차가 아까 d 사인 테타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i는 I0 4배의 코사인 제곱 람다분의 파이 d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파이 d 파이 d 그렇죠. d 뭐가 빠졌다? 사인 테타가 빠졌죠. 그 안에 이걸 그냥 없애기 어려운 이럴 때 좋은 게 뭐냐면 지우개가 있어. 다시 사인 테타 여기 빠졌죠. 이걸 안 넣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뭐냐면 인텐시티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세타에 대한 함수라는 게 뭐죠? 인텐시티를 이 그림은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그림이네. 여기 이제 과장돼 있지만 여기서 세타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 그걸 보니까 우리 인텐시티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i는 4i0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파이는 람다분의 2파이 d 사인 테타. 그래서 우리 그거를 그려봤더니 코사인 제곱이니까 밑에 있는 거 파이에 대해서 그리면 요렇게 코사인 제곱이니까 아주 간단한 그림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맥시멈 미니멈 사이의 간격이 다 똑같죠. 근데 맥시멈 미니멈 사이의 간격과 미니멈 맥시멈 사이의 간격도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 꼭 딱 반씩 일정한 간격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이걸 내가 왜 다시 유도할 필요는 없고, 뭐냐면 앞에 있는 이 개수가 4예요.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는 파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거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죠. 물론 0일 때가
destructive interference를 가지고 이게 이게 1일 때는 밝은 곳인데 밝은 곳은 뭐냐면 재미있게도 4배의 I0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슬릿이 2개 있는데 한 개를 가리고 슬릿을 통과하면 I0죠. 그 다음에 다른 걸 가리고 위에 걸로 통과하면 또 I0죠. 그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배의 I0죠. 근데 2개를 동시에 열어놓으면, 슬릿을 2개 동시에 열어놓으면, 하나씩 열어놓은 거를 합한 거는 기껏 아무리 커봤자 I0의 2배밖에 안 되는데, 인터피어런스 패턴에 의해서 맥시멈 4배까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만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 2개가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면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인터페어런스에서 디스트리뷰션을 약간 달리 바꾼 거예요. 달리 바꿨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 이거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돼 있지만 우리 그걸 전체적으로 에브리지를 하면 밝고 어둡고 에브리지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사인 제곱은 이 안에 있는 아규먼트가 어떻게 되든 코사인 제곱은 에브리지를 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 에브리지를 하면 2배의 I0가 돼서 하나씩 더한 거랑은 하나만 열어놓고 쫀 거, 또 그걸 닫고 나머지를 열어놓은 거, 그거 2개 더한 거랑 같은 게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에브리지를 하기 전에는 인터페어런스에 의해서 에너지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디는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가고 인터페어런스에 의해서 에너지를 다시 재분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여기에 실선이 하나 있는 경우, 하나만 켜놓은 경우, 이거는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맥시멈이 4배 하나만 있는 경우에, 그래서 에브리지 아웃을 하면 요 반 다음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여러 가지를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thin film interference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박막 간섭이라고 박막이 얇을 박의 막이니까 그게 바로 thin film이에요. thin film interference를 보는데 우리가 비눗방울을 넣으면 비눗방울을 넣고 빛을 비춰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색깔이 마치 무지개빛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잘 보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보는데 우리 뭐냐면 우리 이제 잘 봐야 되죠. 이게 비눗물, 여기 공기지만 뭐 다른 물질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굴절률이 N1, N2, N3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빛은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요즘 과장되게 그려서 약간 옆으로 돼서 나온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여기 이 표면에서 간섭을 해서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이거 지났네. 이 표면에서 굴절률이 다른 경계면을 지나면 파동은 항상 일부분은 반사를 하고 일부분은 굴절을 하니까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또 여기서 굴절률이 다른 매질이 있으면 일부는 반사를 하고 일부는 튕겨나가죠. 이건 우리가 못 보는 빛인데 이렇게 나오는 빛은 여기서 또 굴절률이 다르니까 일부는 반사를 하고 일부는 굴절을 하는데 요렇게 반사를 한 거랑 요렇게 나오는 빛이 크기가 여기서 많이 빛의 에너지를 잃지 않은 경우 2개 나온 빛이 인텐시티가 거의 비슷한 경우 뭐 비슷하지 않아도 되지만 둘 사이에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2개의 빛의 인터피어런스가 생기면 우리가 지금 과장되게 그랬지만 바로 위에서 본다고 하면 데타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경로차는 이 두 빛과 이 빛의 경로차는 뭐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냥 나온 거고 하나는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러면 경로차가 2배 L이죠. 2배 L. 물론 광학적 경로차를 따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2개가 세지려고 하면 2개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려고 하면 과연 다음과 같은
이게 이게 람다의 정수배인가? 근데 물론 람다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광학적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N2 안에서의 매질 N2 안에서의 파장을 봐야 되죠. 그 파장의 몇 배가 다음과 같이 되면 보강 간섭이 되냐?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0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면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경계면에서 반사를 할 때 혹은 굴절을 할 때 빛의 페이스의 변화가 있냐? 페이스의 변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답을 얘기하면 굴절률이 다를 때 굴절하는 빛, 다시 말하면 통과하는 빛은 페이스의 변화가 없어요. 반사하는 빛은 페이스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항상 페이스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딱 한 경우만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굴절률이 작은 데서 빛이 들어와서 굴절률이 큰 매질을 만나서 반사할 때 요때만 페이스가 180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공기라고 하고 이게 유리라고 저 물은 되게 비눗방울이 굴절률이 한 1.3 정도 되고 공기가 1 정도 되니까 큰 데서 작은 데서 큰 데로 왔다가 반사하면 180도 바뀌고 이거는 여기서 반사할 때 이거는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럼 그냥 통과하는 건 다 안 바뀌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빛이랑 이 빛의 경로차는 EL인데 벌써 페이스가 한 번 더 바뀌었어. 180도. 2분의 람다만큼 더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되려면 이게 m이 아니라 m 플러스 2분의 1 혹은 m 마이너스 2분의 1 뭐든 m 플러스 2분의 1 n 람다 n2가 돼야만 보강 간섭인데 우리 그러면 왜 그런 복잡한 룰이 생기냐 이거예요. 굴절률이 작은 곳에 와서 큰 곳에서 반사될 때 한다고 저만 위상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밧줄에서 지나가는 횡파 트랜스퍼스 웨이브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거는 어넬러지지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는 엄밀하게는 맥스웰 방정식을 놓고 그 중에서 파동이 한쪽에서 다른 갈 때 경계면에서 들어오는 파동, 반사하는 파동, 굴절하는 파동 이걸 다 놓고서 방정식을 풀어서 페이스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꼭 수식을 풀어야만 자연계를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 그러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밧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여태까지 밧줄은 팽팽하게 느린 다음에 튕기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파동이 전달하는 것만 생각했지만 우리 밧줄을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가는 줄, 다시 말하면 선밀도가 크고 작은 두 개의 줄을 붙여놨을 때 그런 경우 한쪽에서 펄스가 다른 쪽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파동이 진행하다가 이게 줄에서는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죠? 스퀘어 루트 타우, 텐션을 타우라고 하면 타우를 뮤, 선밀도 뮤로 나눠준 양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속도가 라인 덴시티, 선밀도에 따라서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요.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는 빛과 비교해 보면 굴절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다른 매질인 거예요. 굴절률이 다른 매질이 경계면에서 파동이 오면 모든 파동은 그것이 빛이든 다음과 같은 밧줄에서 파동이든 소리든 파동은 가다가 파동의 전달 속도가 달라지는 경계면을 만나면 반드시 일부는 그냥 통과하고 일부는 반사해요. 어디서나 그래요. 파동은 그 파동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뭐냐면 파동이 여기서 있으면 일부는 되돌아 나오고 일부는 지나간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그 두 개를 비교한 거는 위의 그림과 밑에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밑에 거죠. 다시 말하면 펄스가 여기서는 선밀도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갔고 이건 선밀도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갔죠. 그래서 우리 선밀도가 우리
그 어넬로지가 계속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비슷하게 하려고 계산해 보면 V는 스퀘어 루트 다 오브 뮤니까 선밀도가 큰 쪽이 속도가 작나? 그죠? 선밀도가 큰 쪽이 속도가 작죠. 속도가 작으면 굴절률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굴절률이 아니지. 선밀도가 크면 굴절률이 커. 그죠? 속도가 작은 곳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밀한 물질, 소한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밀하다고 소하다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밀도가 크니까 더 빽빽하게 있고 소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보면 펄스가 이렇게 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펄스가 이렇게 가면 펄스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면 이게 이쪽이 더 이너셔가 이거보다 작죠. 아주 극한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선밀도가 크고 이 선밀도가 굉장히 작다고 하면 이 끝은 마치 어떻게 돼요? 프리엔드처럼 마음대로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쑥 올라갔다 내려와요. 왜냐면 이 뒤에 있는 게 전혀 저항을 할 만큼, 다시 말하면 관성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저항을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쭉 올라갔다 내려와요. 쭉 올라갔다 내려오면 당연히 펄스는 하나 이렇게 가고 하나 이렇게 가죠. 이 경우는 그 반대는 밀도가 작은 게 탁 오면 이 밀도가 굉장히 작고 이건 밀도가 무지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펄스가 오면 여기서 다시 이걸 끌어올리려고 해. 근데 이게 너무 이너셔가 크니까 안 올라가. 어떻게 돼요?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게 가만히 있으려 그러니까 밑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오네 하다가 밑으로 다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통과하는 건 이렇게 가지만 뒤로 나오는 거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돼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면 통과해 나가는 파동은 똑같은 펄스지만 나오는 건 하나 이렇게 나오고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파동이 이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요 경우만 파동의 펄스가 여기서의 반작용 때문에 파이 라디안만큼 바뀐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속도가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곳으로 왔다가 반사될 때만 위상이 페이스가 180도 바뀌고 나머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우리 이제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N1 우리 드디어 비누막을 생각해 보면 N1, N2, N3가 가까이 굴절률이지만 N1, N3가 공기, 대략 1, N2가 만 1.3 정도 되는 거. 그래서 N1, N3보다 N2가 굉장히 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왔다가 반사되는 요 빛만 180도의 위상 차이가 있고 요 빛은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가면서 반사를 하기 때문에 페이스의 차이가 없고 굴절되는 건 전부 페이스의 차이가 없고 이것도 페이스의 차이가 없지만 우리 이쪽으로 가는 빛은 우리 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그래서 람다 N은 여기서의 람다 사실 람다 N이 람다 N2는 람다의 C분의 V 다음과 같이 우리 쓰죠. 다시 말하면 헷갈리면 람다에는 n분의 람다죠. 이 안에 들어오면 왜 람다가 n이 1보다 크니까 왜 람다 n이 진공이나 공기에서부터 더 작아지나?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모든 빛은 매질을 지나가면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빛의 속도가 변해요. 굴절률이 큰 건 빛의 속도가 작아지는 거죠. 빛의 속도가 작아지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은 속도인데 속도가 작아지는데 진동수만 가만히 있으려면 파장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n이 어디 들어갈까 고민할 때 다음과 같이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path difference는 이게 뭐냐면 요게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optical path difference라는 거예요. 그죠? 요 안에서의 파장의 몇 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 안에서의 파장이 그러니까 파장의 정수배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반파장만큼 페이스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m 플러스 2분의 1
다음과 같은 좀 복잡한 식이 주어진 요 경우가 맥시멈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반대로 여기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게 벌써 반파장 페이스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요 경우가 상쇄 간섭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보강 간섭을 하는 경우도 보면 m 값에 따라서 다르지만 람다가 L이 점점 L이 변한다는 거는 이 두께가 변한다는 거죠. 두께가 변하면 그때 맥시멈이 일어나는 주어진 m 값에 대해서 맥시멈이 일어나는 람다가 변하죠. 람다가 L이 점점 가늘어지면 람다가 점점 작아지죠. 람다가 점점 작아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람다가 작으면 빨간색에서 점점 파란색으로 가죠. 여러분들 비눗방울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 세대는 여러분들 세대까지 합해서 비눗방울을 보면 비눗방울을 터질 때까지 관측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있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 비눗방울을 불어본 다음에 비눗방울이 터질 때까지 관측해 본 경험이 대부분 있죠. 근데 관측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밝고 이렇게 탁 주어져 있다가 무지개색이 막 돌다가 점점 푸르스름해지더니 하얗게 되더니 팍 터지죠. 그죠? 그게 바로 마지막에 그런 푸르스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비눗방울을 가지고 얘기할 땐 그렇지만 우리 이거를 가지고 보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비눗방울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중력이 있죠. 그러니까 액체가 이렇게 쳐져요. 중력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두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이 높이마다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밝아지는 게 뭐냐면 보강 간섭 중에서 맥시멈 이 나오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빛이 보이는 거죠. 맨 위는 특별한 색깔이 없죠. 맨 위는 어떻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자꾸 쳐지니까 맨 위부터 얇아지죠. 그럼 thin 필름이 아니라 very thin 필름인 경우 very thin 필름일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보여주는데 우리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L이 너무너무 작아져서 2L이 빛의 파장보다 아주 작게 되는 경우 이 빛과 이 빛은 경로차는 없지만 요 빛이 위상이 180도 바뀌죠. 따라서 상쇄 간섭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아주 얇아지면 어두워졌다가 탁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한 퀴즈. 무슨 퀴즈냐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한 파동과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한 파동의 페이스 차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요건 어떻게 되나? 페이스가 변하나? 변하죠. 굴절율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여기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 페이스가 변하나? 이렇게 반사하면 변하죠. 그러니까 둘 다 변하니까 이거는 이때는 보강 간섭을 일으킬 조건은 뭐야? 요 길이 2L이 람다의 정수배여야 돼요. 이때는 이거랑 페이스가 둘 다 변했으니까. 그죠? 물론 그때 람다는 요 안에서의 람다 n이에요. 그죠?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를 봐야 되니까. 요거는 요게 페이스가 변하나? 안 변하죠. 요것도 페이스가 변하나? 안 변하죠. 반사하는 거. 왜냐면 그 큰 데서 작은 데로. 그러니까 또 이것도 페이스 디퍼런스가 두 개가 없으니까 이거랑 같은 조건을 만족할 테고. 요거는 페이스 디퍼런스가 없고 왜냐면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 요거는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요 빛과
요 빛은 위상차가 180도만큼 생기죠. 아까랑 틴필름이랑 같은 경우고, 요 경우도 요거랑 요거는 위상차가 생기고 요거는 위상차가 안 생기죠. 그 원인이 조금 다르지만 요 두 빛은 두 경우는 두 개의 반사하는 파동이 페이스가 180도 차이가 나는 경우, 이 경우는 페이스만 생각하지 말고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만 생각해서 인터페어런스 패턴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그 차이를 조심해야 되고, 우리 그 경우 경로차가 파장의 몇 배냐 할 때 그 파장은 그 관심 있는 경로차에 해당되는 매질에서의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파장이 얼마냐를 굴절률을 가지고 진공에서의 굴절률에서 파장에서 요거의 굴절률로 나눠준 우리 그 파장을 써야 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이게 나왔는데 요새도 나오나? 요새는 별로 안 하는데 뭐냐면 요새는 새로운 테크닉이 있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요새 선글라스를 많이 쓸 텐데 선글라스를 쓰면 되게 앞이 밝고 햇빛이 이렇게 내려쓰고 자기는 눈 쪽이 어둡죠. 그러면 가끔 살다 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해를 등지고 섰어. 그럼 뒤에서 햇빛이 들어와. 근데 앞에는 이렇게 어두운 그늘을 보고 있다고 치면 그럼 뒤에서 빛이 들어와서 안경에 빛이 반사돼서 보면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만 자기 눈이 이거에 선글라스가 마치 거울처럼 돼서 자기 눈이 비치죠. 그런 경험을 안 해봤나? 선글라스를 안 써봤나? 눈이 비치면 되게 놀라요. 왜냐하면 눈이 오목거울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거울에서 보던 눈보다는 훨씬 크죠. 그 다음에 기미와 주름도 훨씬 더 강조돼서 나타나죠. 되게 그런 거 싫어해요. 자기 눈이 자기 안경에 보이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싫은 사람들이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거에서 하면 그렇게 되면 기분 나쁠 테니까 요 앞에다가 매질을 하나 씌워. 그런 다음에 요 안에 씬필름이니까 요거 인터피어런스가 생겨서 여기 오는 빛이랑 여기 오는 빛이랑 간섭이 돼서 반사를 안 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게 말하는 코팅 렌즈예요. 여러분들이 안경을 여기서 안경 쓰는 사람,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코팅 렌즈를 해드릴까요? 물어볼 거 많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노안이 오니까 멀티포컬 렌즈를 해야 돼요. 난 그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파는 사람이 워낙 세일즈하는 사람이 되게 세일즈하는 사람은 수완이 좋죠. 아니 교수님은 출석부는 안 부르세요? 그러면 출석부를 받다가 학생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맞아. 필요하겠구나 하고서 그걸 딱 주문하고 나서는 순간 가만히 있어보자. 출석은 조교가 부르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보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마그네슘 플루오라이드라는 화합물이 있어요. 이게 MgF2. 이게 뭐냐면 굴절률이 보통 유리가 한 1.5나 1.6 정도 돼요. 되게 유리의 굴절률이 3분의 4에서 3분의 5예요. 되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유리가 아무리 이상해도. 1.5, 공기가 1, 그러니까 그 사이 굴절률인 물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본 것처럼 우리 드디어 thin film interference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는 뭐지? 위상이 바뀌나? 바뀌죠. 그죠? 굴절률이 큰 데로 들어가니까. 요거는 굴절률이 바뀌나? 위상이 바뀌나? 바뀌죠. 이렇게 해서 바뀌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거 과장돼서 그랬지만, 우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은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서 나온 빛이 우리 다시 눈으로 들어와서, 내 눈을 안경에서 보고 싶지 않으면, 2배 L이 M 플러스 2분의 1
n2분의 람다. 이 람다는 진공에서의 람다예요. 그럼 물론 람다가 화이트 라이트면 여러 가지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대개 제일 많이 나온 대개 가시광선 근처의 영역으로 잡으면 되죠. 근데 이렇게 놓고 뭐서 이제 해서 하면 되죠. 좋군. 그럼 L은 우리가 얼마큼 입혀야 되냐? 우리 EN 2분의 M 플러스 2분의 1 람다지만 파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덧칠하면 두껍게 칠할 수도 있죠. 두껍게 칠하면 그만큼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제일 얇게 칠하고 싶죠. 제일 얇게 칠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M이 0이면 되죠. 제일 얇게 바르는 거는 4N 2분의 람다로 바르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빛이 대략 한 600나노미터라고 하면 600에 1.4 곱하기 4, 6. 그러니까 약간 100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되게 요새 학생들은 그러면 하면 이거 안티코팅 렌즈 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닦을 때 조심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걸 조금의 휴지나 이런 걸로 닦으면 한 그 층은 금방 벗겨져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걸 닦을 때 조심해야 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어쨌든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우리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뉴턴의 링이라는 건 뭐냐면 뉴턴이 옛날부터 그 망원경 가지고도 여러 가지 재밌는 프리즘 가지고 별짓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망원경을 만드는데 렌즈를 깎고 싶은 거예요. 렌즈나 거울을 깎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깎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얼마나 잘 깎았는지를 알려면 이게 반지름이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잘 깎았냐. 그럼 이렇게 깎은 거를 밑에다가 유리판을 대요. 깎으면 이렇게 과장되게 하면 이렇게 볼록한 유리판에 밑에다가 유리판을 하나 혹은 뭐 거울을 갖다 대요. 그리고서 이게 렌즈고 밑에 유리판을 대요. 그리고 위에서 빛을 쏘면 예를 들면 요 경우 여기서 보면 빛이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는 거랑 여기를 들어와서 내려와서 반사돼서 가는 거랑 두 개가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인터피어런스는 그 경로차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때마다 constructive interference, destructive interference 같은 게 나타나고 백색 광선을 쓰면 아까 우리 thin film에서 본 것처럼 맥시멈이 일어나는 맥시멈이 일어나는 파장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도 이게 바뀌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물론 모노크로매틱하게 하면 밝고 어두운 것밖에 안 나타나죠. 단색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걸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윙 모양으로 아까 말했처럼 이렇게 둥그런 면을 생겨서 봤을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중심에서부터 링이 여러 개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뉴턴이 처음 이 사이의 관계를 밝혀서 뉴턴의 링이라고 우리 불러요. 우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과연 다음과 같은 곳에서 여기서부터 조금 아까 뭔가 우리 뭘 구해도 괜찮은데 맥시멈이 일어날 조건 중심에서부터 맥시멈이 일어날 조건이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렌즈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깎을 수 있지만 우리는 구면 렌즈라고 해서 구면 렌즈란 건 뭐냐면 요 면이 스피어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 깎은 렌즈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당연히 그 렌즈의 반지름이 R.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 여기도 X 이렇게 대칭으로 여기도 X만큼 떨어져 있으면 요게 R, 요게 X면 요 높이는 스퀘어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길이. 요 길이는 요거랑 같죠. 왜냐면 이게 똑맞춤 수평이니까 요 X만큼 떨어진 곳에서 여기 있는 요 높이를 T라고 하면
요거는 요게 t니까 t는 r에서 요걸 빼면 되죠. 그래서 t는 r에서 이걸 뺐어요. 이걸 r로 묶으면, 요걸 r로 이렇게 묶으면 1-r분의 x제곱이죠. 근데 r이 굉장히 큰 경우, 반지름이 굉장히 큰 경우, 우리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죠? 1-x의 스퀘어 루트니까 하면 첫 번째 항은 1-2분의 1 x죠. 1-2분의 1 x면 앞에 거랑 상쇄되고 2분의 1 r분의 x제곱, r제곱분의 x제곱이 앞에 r이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2r분의 x제곱 정도 돼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우리 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간에 했죠? 캘큘러스에서.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면 대개 이렇게 수직으로 하면 이게 경로차예요. 2배의 t죠. 2배의 t는 이게 r분의 x제곱, 2배의 t니까 r분의 x제곱인데 그중에 특별한 m이 있는, 맥시멈 있는 r분의 xm 제곱은 이제 봐야지. 대개 굴절률이, 유리근은 대개 3분의 4나 3분의 5라 그랬죠. 요거는 페이스가 변하지 않죠.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오니까. 요거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여기서 페이스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m 플러스 2분의 1 람다가 돼야만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것처럼 optical path difference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공기 중이니까 진공이랑 똑같아서 그냥 진공 중에 웨이브랭스를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맥시멈이 일어나는 곳을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로 보면 XM은 이걸 풀면 되죠. XM은 스퀘어 루트 R 곱하기 다음 것도 M이 들어오고 반드시 이 조건을 써줘야 돼요. M이 근데 또 더구나 조건이 0부터 시작하는지 1부터 시작하는지 우리가 꼭 써줘야 돼. 이거 여기서는 0부터 시작해도 음수가 되지 않는 수가 되니까 우리 0부터 시작하면 0, 1, 2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뉴턴의 링도 가볍게 풀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클슨 인터페로미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수상대론에서 제일 처음에 뭐 공기, 우리 지구, 우주에 이수가 있느냐 없느냐 별로 희한한 얘기를 다 하죠. 우리 그거 말고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 길이를 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을 이용하면 좋은 게 많은데, 하나 그게 뭐냐면 한쪽에 거울을 놓고 다른 쪽에 수직인 곳에 거울을 놓고 여기 이렇게 빗면으로 놔둬요. 근데 이건 거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거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에다가 이 반사하는 금속을 뿌릴 때 진하게 뿌리면 완전히 거울이 되지고 하나도 안 뿌리면 통과하는 유리가 되지만 한 반쯤 뿌리면 그럼 되게 반은 통과하고 반은 반사되고 그래요. 우리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딱 놓으면 우리가 빛을 별이나 이런 데서 빛이 오면 일부는 여기 와서 일부는 그냥 통과해. 그러니까 반사해. 통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여기 관측자로 들어오는 빛은 요 경로를 통과하는 거는 통과했다가 반사했다가 오는 거죠. 이쪽을 통과하는 거는 반사했다가 그냥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죠. 이 두 개가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킬 수 있죠. 뭐에 따라서 갔다 온 경로차가 여기 오는 거는 똑같고 여기 오는 거 똑같으니까 이 경로랑 이 경로가 차이가 나면 여기서 틀림없이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생기겠죠. 근데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근데 위상차가 생기나 여기 반사나 이런 걸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거 어떻게 나? 일로 가는 거는 한 번 반사했어. 두 번 반사하고 이건 그냥 지나왔죠. 이건 두 번 반사했어요. 이거는 한 번 반사하고 두 번 반사하고 왔으니까 우리 반사에 의한 페이스의 변화는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의 경로차만 보면 돼요. 경로차가 뭐냐면 D1 두 개, D2 두 개. path difference는 2배 D1 D2예요. 오케이.
그럼 그 안에 이 중에서 어느 한쪽에다가 어디다 넣을까? 경로한 한쪽에다가 여기다 굴절률이 n인 물체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똑같은데도 굴절률이 n인 물체를 집어넣으면 n인 물체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생긴 그 안에 있는 파장의 수는 원래 람다분의 2L이었는데 아까 또 이게 L이라고 하면 2L이었는데 람다가 람다 N으로 바뀌니까 N만큼 더 늘어났죠. 파장의 개수가. 왜냐하면 파장이 줄어들었으니까 옵티컬 패스는 훨씬 더 늘어났죠. N만큼. 그래서 뭐냐면 물체가 없을 때 물질을 왕복하는 경로 안의 파장수는 람다분의 2L이고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두 개의 경로 차이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되게 어떤 걸 하냐면 이렇게 쐐기형이라고 하나? 아까 본 thin film처럼 아이씨 시간이 다음과 같이 된 매질을 여기서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경로 차이가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가 처음에는 이게 두 개의 길이가 같더라도 없다가 한쪽에서는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가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 있는 인터피어런스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쭉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보이다가 하나씩 밑으로 지나가요. 밑으로 지나가든 위로 지나가든 지나가죠. 그러면 들어오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재면 요 두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아주 얇은 물체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얇은 물체라도 우리가 뭐냐면 쑥 집어넣으면 천천히 집어넣으면서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쑥쑥 하나씩 맥시멈 하나씩 지나가요. 이게 하나 쑥 집어넣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10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은 지나간 개수가 10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10개 차이가 났을 때 그때 그 사이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애큐러시로? 파장의 몇 배 정도나 되는 애큐러시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면 대개 500 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한 500 나노미터 정도의 애큐러시로 자로 재면 1mm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500 나노미터 애큐러시로 그 물체의 두께를 잴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우리 측정 기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이거에 대한 얘기는 문제는 좀 풀다가 다음 시간에는 한 점 우리 슬릿이 두 개 있을 때의 인터피어런스를 봤지만 슬릿이 하나 있어도 인터피어런스를 해요. 왜? 우리 지금까지는 슬릿의 크기를 무시했지만 슬릿을 무지 확대해 보면 슬릿 안에 점광원들이 포인트 소스들이 너무 많죠. 이 포인트 소스들이 나오면서 지네들끼리 인터피어런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거를 디프렉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금은 두 개의 슬릿에서 나오는 빛들이 인터피어런스를 한 걸 봤지만 우선 슬릿 하나에서 각각의 포인트 소스들이 서로 인터피어런스를 하는 패턴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보는 디프렉션 패턴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